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비가 오고 처서도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뭐 낮 기온이 아까 보니까 23도, 22도 그렇습니다.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여름에서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가을에는 좀 작년이랑 다르게 좀 기대가 돼요. 이제 백신 접종자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주요 뉴스 뭐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서울시에서 있는 그 여행사에게 최대 2천만 원 정도, 1,000에서 2천 정도 되는데요. 관련한 그 어떤 그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한 170개 정도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한국에서 백신을 맞으면 홍콩에서 인정 안 해주겠다고 얼마 전에 난리 났었죠. 하지만 너무 또 성급하게 또 뭐 이런 거 났다고 또 막 재빨리 옮겨 실은 또 기레기들이 좀 있어요. 며칠 좀 기다리면 다 정상적으로 오는데 왜 그 난리들 피우는지 몰라. 아무튼 한국에서 백신 맞아도 홍콩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식.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요 의견을 접수합니다. 법률 개정안 때문에.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의견을 좀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그 인천 제2터미널에서는 코로나 검사센터 있었죠. 제1터미널에도 검사센터 오픈한다는 소식. 2021 우수 서울스테이 20개소가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 그리고 인터파크 투어가 ASMR 유럽 이야기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페이백 프로모션, 제주항공은 국내선 시간 한정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에 몇 개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고, 자, 8월 24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들으시고 공모하세요. 공모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니까 공모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거 있을 때 혜택 받으십시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뉴노멀 관광 컨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여행사에게 총 20억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형 뉴노멀 관광 컨텐츠 공모를 시행하는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글로벌 관광시장 재개를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총 170개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자, 이름도 낯설어요. 서울형 뉴노멀 관광 콘텐츠가 과연 무엇인가? 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서울에 등록된 일반 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업체로 매출액 6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600억 이하시죠?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요 내용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뉴노멀 관광 콘텐츠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사업 기획비와 사업 시행비, 그러니까 사업 시행 및 홍보 같은 거 할 때 요 지원을 합니다. 평가는 뉴노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서울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100% 정성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뉴노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서울관광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웃바운드는 아니겠죠? 인바운드와 인트라바운드가 주로 될 것 같고, 평가 기준 내용 뉴노멀 트렌드 적합성, 혁신성, 서울 대표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서울 관광에 대한 기여도 등입니다. 모집 분야는 협업 분야와 일반 분야로 참가 희망 업체는 2개 분야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협업과 일반. 여행업계 혁신을 위한 협업 분야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1개 이상의 관계 업체 또는 기관과 협업하는 경우 응모가 가능하고, 협업 분야의 경우
대표 신청 여행업체 외 협업사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 선정된 관광 콘텐츠 한 건당 협업 분야는 최대 2천만 원, 일반 분야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기획비를 일괄 지급하고 사업 시행비는 업체 집행 후 증빙서류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한편 선정된 업체에는 사업 비용뿐만 아니라 시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함께 판로 개척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OTA 플랫폼 수수료 등을 별도로 후속 지원,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정도요,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컨텐츠 요 공모사업 그 참여는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 내용 확인 후 신청 기한이요 8월 말일부터 9월 24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주 정도 돼요. 예.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요. 운영사무국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업체 10월 8일 서울관광재단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읽어드려서 조금 이해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글자로 활자의 그 장점이 그거잖아. 읽으면 더 뇌에 그리고 마음에 더 확 오죠.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홍콩, 한국에서 백신 이거 홍콩 들어갈 때 인정 안 해준다 해서 난리 났죠. 그래서 또 뭐냐, 또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또 막 나 설레발 쳤었어요. 자, 저희는 그때 기사를 안 냈습니다. 왜냐? 저거 별거 아니거든. 곧 제대로 되거든. 예? 자, 한국에서 발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때 홍콩 정부가 밝혔죠. 그러나 홍콩 정부가 이 내용을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뒤집고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예전처럼 계속 인정합니다. 이번 정정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한국인은요, 예전처럼 비자 없이 홍콩 입경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 그냥 가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홍콩은 그 방역 단계가 이래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2주 격리,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으면 3주 격리를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홍콩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는데 관련해서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남겼을 때 얼마나 법 개정에 반영이 되냐, 사실 큰 기대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와대에다 늘 글 올리지 마시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힘을 모아서 의견에 대해서 개진을 하세요. 네,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더 잘 통하고. 자, 이에 여행업계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음의 중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관한 내용인데, 의견 제출은 9월 8일까지. 제출 방법은 부침 1. 부침 1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그 카타에 이 관련한 소식 들어가면 부침 1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양식을. 의견서에다가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에 제출을 하면 돼요. 제출을 하면 되고, 온라인 국민 참여 입법센터 제출하시면 돼요. 이 관련한 홈페이지 링크 역시 저희 traveldaily.co.kr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소 또는 일반 우편도 있는데요. 세종시 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대 요 주소랑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 남기실 거 있으면 남기세요. 그게 우리 업계가 먼 미래에 이번에 톡톡히 당했잖아요. 예, 확실하게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챙길 수 있는 그런 나중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전해드릴 소식이 많네요. 자, 인천공항 제2 여객 터미널에만 있었죠, 그동안. 그죠? 코로나19 검사센터. 근데 요게 8월 25일부터 1여객 터미널에도 운영이 됩니다. 먼저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는요, 이원 의료재단이 운영을 담당하고요. 제1여객 터미널 교통센터 1층 야외 지역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에는 1터미널 교통센터 서편에 명지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검사센터 1개가 추가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1터미널 동편 검사센터와 그 다음에 향후 오픈 예정인 서편 검사센터,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2터미널, 요거는 이제 인하대병원에서 운영하죠. 요거 이제 검사 방식, 검사 가격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요. 홈페이지 예약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터미널 검사센터의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요. 2터미널 역시 7시부터 6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점심시간 지켜주셔야 되고. 검사 비용은 진찰료, 검사 비용, 음성 확인서 발급 비용을 포함한 PCR 검사에만 얼마일 것 같습니다. 좀 세요. 총 126,000원. 항원 검사는 66,000원 등이에요. 주말과 공휴일 및 평일 아침 시간대에는 또 할증이 붙어요. 추가 비용이 발생. 한번 나가려면 돈 엄청 깨지네. 자, 아무튼 출국을 앞두고 검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검사별로 검사 확인 가능 시간을 미리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고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인천 2터미널에 이제 검사센터 오픈하고 현재까지 그래도 한 36,000명 정도,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대요. 그리고 그런 필요한 서류 검사 바로 해서 필요한 서류도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검사 비용이 너무 세다. 이런 병원은 잘 지정을 했겠지, 그죠? 뭐 특혜 같은 건 없었겠지, 설마. 우리 기자들 항상 이런 게 있으면 특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부터 하고 이 직업병이야. 자, 인터파크 투어가요. ASMR 아시죠? ASMR 퀴 요거 듣는 거. 이게 약자가 있던데 제가 약자 길어서 까먹었어. ASMR 유럽 이야기 페이지를 오픈했대요. 참 별거 다 하네. 직콕하며 즐기는 랜선 여행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이번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서 자, 유럽 전문 인솔자들의 유럽 12개국 여행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클립을 누구나 무료 청취 가능하게 했대요. 페이지를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며 랜선 여행을 즐길 수 있고요. 랜선 여행은 영국, 독일, 체코, 헝가리, 프랑스, 스위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렇게 12개국 대상으로 또 추가가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페이지 지도에서 원하는 국가를 클릭하면 각 국가별 오디오 클립 페이지가 나와서 청취하는 방식으로 1시간 내외 분량의 오디오를 통해서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 들을 수 있고요. 원하는 부분만 골라 들을 수도 있게 주요 챕터별로 나뉜 클립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챕터별로 나뉜 클립은 여행의 시작, 인기 관광지, 역사, 음식, 여행 꿀팁 등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편의성을 높였고요. 분류해둔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세부 챕터를 클릭하면 청취 가능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페이지에는 여행의 시작, 독일 페이지에서는 여행의 시작에서 독일 여행 시작하기를 듣고, 인기 관광지 카테고리에서는 베를린 감상하기, 프랑크푸르트 감상하기, 미넨 감상하기, 전문가 추천 도시 감상하기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카테고리에서도 이렇게 뭐 독일 여러 데서 쫓아가서 들으면 됩니다. 서비스 페이지 오픈 기간 동안 전 세계 미니 가이드북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요. 아울러 유럽 상품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상품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자체 플랫폼에다가 실은 건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홈페이지에 유입시키기 위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팟캐스트 팟빵 플랫폼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다 하면은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보 확장성도 있고 팟캐스트 팟빵 채널에 올리면, 그죠? 왜 이렇게 자기네 채널에만 가둬놓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거를요 무료라니까
한번 몇 개를 챙겨 볼게요. 챙겨보고 우리 그 인솔자 가이드분이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잘하는지, 워낙 요즘에 입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데 얼마나 재밌게 잘해서 이렇게 혹 끄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듣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같이 한번 어떤지 소감도 나눠보고 또 재밌으면 추천도 해드리고요. 그죠? 그렇게 좀 알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당장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라도 우리 좀 마음을 좀 달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여름은 갔고 가을을 오고 있고, 예, 그죠? 코로나는 갈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한 시절은 또 올 것이고, 그죠? 바닥을 쳤고 이제 상승하는 일은 날은 올 것이고, 예, 그런 희망 오늘도 내일도 품으시고 또 버텨나가고 하루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화이팅!